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왜 기력이 점차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평소에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피곤하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학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80세, 90세까지 기력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도 기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내과 전문의 이철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간 노년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기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노인분들을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이것을 추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앞으로 다룰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노년기에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이는 노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세포의 수와 크기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근력이 약화되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 자체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며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신 기능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기초 대사량의 감소입니다. 신체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초 대사 기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의 저하나 성호르몬의 감소와 같은 내분비계 변화는 몸 전체의 에너지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이로 인해 어르신들께서는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욕 저하 및 영양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과 미각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식욕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화기관의 기능도 약해지면서 소화불량이나 만성적인 위장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의 섭취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근육 생성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유지가 어렵고 철분이나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계 피로 증상이 심해져 무기력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노인분들은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수면 형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력 회복에 큰 방해가 됩니다.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 분비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여 신체의 자연 회복 리듬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만성 폐질환과 같은 질병은 기력을 직접적으로 소모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의 불안정이나 산소 공급의 저하, 심장의 펌프 기능 저하는 모두 전신 에너지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역시 기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적 요인입니다. 우울감, 외로움, 무력감과 같은 정서적 상태는 기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나 사회활동의 단절은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며 이는 다시 몸의 활동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줄어들면 육체적 에너지까지도 뚝 떨어지는 것이 노년기 기력 저하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입니다. 자율신경은 체온 조절, 심박수 조절, 혈압 조절 등 몸의 자동적인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쉽게 피로해지고 과도한 땀이나 식은땀, 체력 회복이 느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잦은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지속적인 피로와 기력 소모를 유발합니다. 가벼운 감기조차도 노인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며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력이 더욱 약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세심한 의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노인분들께 가장 먼저 권유드리는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부족할 경우 근감소가 가속화되고 전신 기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거나 소화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이정순 어르신은 87이셨습니다. 생전에는 성실한 공무원이셨고 자녀 셋을 훌륭히 키워내셨습니다. 은퇴 후엔 홀로 지내시며 간소한 식사를 하셨고 그 식단은 주로 흰쌀밥과 국물 위주의 반찬이었습니다. 고기나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속이 더부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르신은 자주 넘어지고 일어서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버거우셨습니다. 혈액 검사와 근력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중증 근감소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육의 양과 기능이 모두 심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하체의 근육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하루 2끼 이상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유드렸습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닭가슴살 반 덩이, 그중 한 가지만이라도 매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도록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초기엔 음식에 맛이 없고 입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천천히 꾸준히 섭취하면서 점차 힘이 붙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마트까지 가는 길이 언덕 하나였는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장을 보러 나가는 게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단순한 식사의 변화로부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력이 없는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특히 식욕이 없고 소화가 어려운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 식품으로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우유 등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모두 근육 합성을 도와주며 소화도 비교적 용이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 중심 식사를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식사 때 고기나 생선을 피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한 숟가락씩이라도 다시 드셔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것이 기력을 회복하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철분과 비타민 B군의 결핍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철분은 산소를 전신에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요소이며 비타민 B12와 엽산은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피로감, 어지럼증,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 저하와 흡수 능력 감소로 인해 이러한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봉래 어르신은 93세 고령이셨습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셨으며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었고 식사는 하루 2끼로 제한되어 있었고 주로 된장국과 밥,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육류나 생선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접하지 않았으며 이유는 씹는 것이 불편하고 입맛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차 몸이 무거워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진찰 결과 철분 결핍성 빈혈과 비타민 B12 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색소 수치는 정상 기준보다 현저히 낮았고, 손톱은 창백하고 피부는 건조했으며 식욕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노인성 빈혈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며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면 뇌와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며 이는 전신적인 무기력증과 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B12의 결핍은 신경계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손발 저림, 보행, 불안정,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 활동의 자립성도 저하되는 것입니다. 김봉래 어르신에게는 철분이 풍부한 식단을 지도하였고, 간과 살코기, 조개류 등 철분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매일 한 가지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고 소화가 불편하지 않도록 삶거나 찐 조리법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 B12가 풍부한 달걀 노른자, 두유, 해조류 등의 식품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조적인 철분제와 비타민 보충제도 함께 처방되었고, 치료 몇 주 후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방문하였고, 전과는 달리 표정에 생기가 돌았고 보행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노년기 무기력의 이면에 철분과 비타민 결핍이라는 명확한 생리적 원인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특히 고령자일수록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품의 선택이 제한적이 되며 이로 인해 영양소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단순한 피로가 전신 쇠약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평가와 적절한 영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 중 하나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며 장 기능을 도와 몸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흰쌀이나 설탕과 같은 단순당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려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시는 정춘자 어르신은 87이셨습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셨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주로 흰쌀밥에 김치와 국물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라면으로 대체하시는 일이 잦으셨습니다. 하루 한두 끼로 식사량이 적었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셨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손발이 시리고 힘이 빠져 외출을 꺼리셨으며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눕고만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으셨지만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변비와 복부 불편감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혈당 조절이 불안정하였으며 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식욕을 더 떨어뜨리고 결국 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춘자 어르신께는 현미와 귀리, 보리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조금씩 섞어서 드시도록 하였고, 삶은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간단한 음식을 아침에 꼭 챙기시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또한 변비와 장 기능 개선을 위해 나물류, 삶은 채소, 미역과 김 등 해조류도 식단에 포함해 드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시면서 어르신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식사량이 늘고 소화도 잘 되면서 점차 잠도 편안해지셨고 외출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근처 경로당에 나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이웃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시며 얼굴에 다시 웃음이 생기셨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이불 속에만 누워 계시는 일이 없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에너지가 부족한 노인분들께 단순히 고기를 많이 드시라는 조언만으로는 부족하며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운이 없고 식욕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에너지가 천천히 유지될 수 있는 음식을 골라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미, 보리쌀, 귀리, 고구마, 단호박, 바나나, 통밀빵, 삶은 콩, 김, 미역, 콩나물, 삶은 채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기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천천히 보충해 주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능력도 함께 저하되기 때문에 드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과식보다는 적절한 양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드시고 가능한 한 삶거나 찐 조리법으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기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단순히 식사나 질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활동 부족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을 줄이게 되면 그로 인해 근육량은 더욱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며 전신적인 활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기력이 없다고 느껴지실수록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실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오광순 어르신은 89이셨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셨고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에는 외동아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셨고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침대에서 보내시는 생활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식사도 간소했고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고 경미한 엉덩이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응급실 진료 이후 저를 찾아오셨고 그동안 누적된 근육 약화와 기립성 어지럼증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진단 외에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력이 없다고 해서 계속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생활은 결코 회복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3번만이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왕복 걷기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복도, 엘리베이터 앞, 나아가 건물 밖의 마당이나 공원 벤치까지 서서히 범위를 넓혀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광순 어르신께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약간의 산책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는 불안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뒤에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까지 걸어가시는데 성공하셨고 한 달이 지나자 그 거리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은 점차 밝아지셨고 그와 함께 식사량도 늘어났습니다. 집 근처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시며 웃음소리도 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끊겼던 사회적 교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운동 효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움직인다는 행위 자체가 기력을 되찾는 가장 직접적인 자극이 된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근육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은 촉진되며 뇌의 각성도 함께 회복됩니다. 또 실내에만 머무르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광을 쬐고 외부 자극을 받는 일은 심리적으로도 무기력감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력이 없을수록 꼭 실천하셔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10분 이내에 가벼운 실내 걷기부터 시작하시고 가능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짧은 산책을 병행하시며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신다는 지속성입니다. 또한 앉아 있을 때에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손목 돌리기, 발끝 들어 올리기, 무릎 펴기 같은 아주 간단한 동작이라도 자주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전신 기능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스스로 활동하는 능력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인 움직임을 실천하시면 기력 회복은 물론 일상생활의 자립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노년기에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나 운동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리듬을 되찾는 행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력이 없을수록 더더욱 무기력함이 깊어지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것과 함께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정서적인 자극을 유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시는 안봉자 어르신은 90이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셨지만 방 안에만 머무르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식사 외에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으셨고 TV를 틀어놓고 하루를 보내시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몸이 무겁고 밥맛도 없어지면서 가족들조차 걱정할 만큼 말수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중 자세히 여쭈어 보니 무기력함이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느끼기 어려운 상태에서 비롯된 정서적 위축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하루가 너무 길고 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낮에 짧게라도 햇빛을 쬐며 활동을 하는 생활 패턴이 필요합니다. 안봉자 어르신께는 매일 아침 일어난 뒤 식사 전 화분에 물을 주거나 짧은 일기를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아침 햇빛을 보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행동은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며느리와 함께 하루에 한 번은 찻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며칠 후에는 오히려 어르신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며 자신이 예전에 즐겨하던 뜨개질 이야기를 꺼내셨고 한 달 뒤에는 작은 수세미와 목도리를 직접 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르신의 정서와 기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말수도 늘고 식사량도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연약하셨지만 표정은 분명히 달라지셨습니다. 기력이 없을 때 실천하셔야 할 행동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루의 목적을 갖고 리듬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대단한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물 키우기, 짧은 일기 쓰기, 가족과의 대화, 소소한 취미 활동 모두 정서적인 자극을 유지하고 무기력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고립된 생활 자체가 신체 기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작은 활동을 계획하시고 매일 반복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력을 되찾는 길은 단순히 병원 치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 의미를 되찾는 그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셔서 노년기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